AI 칩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는 절대 강자, 바로 엔비디아죠. 그런데 말이죠. 이 철옹성 같던 아성에 지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파고들어서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당귀 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뭐 업계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에이, 엔비디아 말고는 답이 없어. 이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다 설명됩니다. 현재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존재감은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아니, 시장의 90% 이상을 혼자 다 먹고 있는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왜 자꾸 삼성 쪽을 쳐다보는 걸까요? 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엔비디아 제국을 떠받치는 그 기술, GPU의 비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비율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CPU가 뭐냐면 아주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혼자서 끙끙대면서 푸는 교수님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GPU는요, 1만 명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생들한테 1 더하기 1은 뭐야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10,000개 던져주는 거죠. 교수님 혼자 10,000번 계산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10,000명이 한 번에 이요 하고 외치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AI를 학습시킨다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억 개나 되는 단순 계산을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능력, GPU의 이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이 AI 시대의 심장이자 엔진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거대한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공급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천하의 엔비디아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천재적인 설계자예요. 청사진을 기가 막히게 그리죠. 하지만 그 청사진을 실제 칩으로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 이건 대만의 TSMC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이 제 속도를 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 이건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이 공급해줘야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정말 완벽한 분업체계죠? 여기서 특히 이 HBM,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그냥 깡통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일반 D램이 좁은 2차선 국도라면 이 HBM은 꽉 막히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한 방에 뚫어주는 말 그대로 왕복 12차선짜리 초고속도로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슬슬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비싼 칩들을 다 누가 사갈까요? 바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다들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지금 엔비디아 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폭발하는 건 좋은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든 고객이 단 하나의 공급자에게 완전히 목줄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죠. 야, 이거 엔비디아가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공급이 끊기면 우리 사업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고민 끝에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슬쩍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거죠. 바로 AMD 같은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생긴 바로 이 균열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삼성전자에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삼성의 HBM은 엔비디아의 간택을 받지 못했어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발열이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났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개의 칩이 좁은 공간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열이라는 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칩, 루빈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기존의 공기로 시키는 방식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 센터 전체에 수랭식 쿨링, 그러니까 물로 식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시스템 전체를 어차피 물로 식힐 거니까 HBM 하나하나에 대한 그 까다롭던 발열 기준이 확 낮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발열 문제가 더 이상 결정적인 단점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지금 삼성에게는 무려 3가지의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기술 변화로 HBM 납품의 길이 시원하게 뚫렸고요. 둘째,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인 AMD가 HBM 공급처를 애타게 찾으면서 새로운 거대 고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출원 단계에서 예전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삼성의 또 다른 강점이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의 힘의 균형, 이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칩 좀 주세요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구매자가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엔비디아와 AMD 둘 다에게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뼈아프게 몇 번이나 겪었던 그 패턴, 바로 슈퍼사이클의 덫이라는 위험이 있죠. 빅테크들이 물량 엄청 필요하니까 빨리 공장 지으세요 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거품이 싹 꺼지면서 재고만 쌓이는 그런 악몽 같은 상황 말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수요가 과연 진짜 수요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AI 혁명의 거대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을 빼고 나면 우리만큼 이렇게 깊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